30년 전 입양 보낸 아들하고 특징이 같네. 저 사람 혹시 우리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아들 아니야? 친구 미란의 딸 결혼식에 하객으로 온 순이는 신랑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30년 전 굶주림과 빚더미 속에서 눈물로 해외 입양 보낸 아들. 그때 갓 돌이었던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왼쪽 귀 뒤에 있던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신랑은 금발의 백인 여성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온 변호사라고 했다.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구석에 숨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보내야 할까? 그런데 신랑이 순이를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실례지만 혹시 저를 아세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비 내리는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이는 눈을 떴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다. 좁은 원룸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장마철도 아닌데 며칠째 비가 내렸다. 순이는 이불을 개고 부엌 한쪽에 있는 작은 신단에 물을 올렸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이 거기 있었다. 여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다.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순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에게 인사를 했다. 간단하게 물에 밥을 말아 먹고 순이는 30년째 운영해온 순이네 밑반찬 가게로 향했다. 시장 골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다. 5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와 작업대, 그리고 앞쪽에 손님을 맞는 작은 카운터가 전부였다. 순이야, 일찍 왔네. 옆 가게 주인 영숙이가 인사했다. 40년 지기 친구였다. 응, 오늘 김치 담가야 해서. 이 비에? 힘들겠다. 괜찮아. 익숙해. 순이는 배추를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59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살. 힘들었지만 이게 순이의 일상이었다. 오전 10시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순이는 막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다. 물을 네모지게 썰고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새우젓을 넣고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다. 순이야, 이거 봐.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다. 순이가 고개를 들자 친구 미란이 보였다. 손에는 화려한 청첩장이 들려 있었다. 미란은 순이의 유일한 친구였다. 둘 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미란은 딸 수진을, 순이는 아들 준호를. 아니, 순이는 아들을 키우지 못했다. 보냈으니까.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시집 간다. 미란의 얼굴이 환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딸 결혼 이야기를 하니 20대 처녀처럼 들떠 있었다. 축하해, 미란아. 정말 잘 됐다. 그것도 그냥 시집 가는 게 아니야. 신랑이 미국에서 온 변호사래. 하버드 나왔대. 와, 대단하다. 그것도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계 입양하였는데 완전 성공한 거야. 뉴욕에서 로펌 다닌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돈으로 3억이 넘는데. 순이의 손이 멈췄다. 입양아.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순이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야. 그냥 손이 좀 시려서. 야, 장갑 껴. 관절염 도지겠어. 미란이 순이의 손을 잡아 살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30년 넘게 찬물에 담그고 칼질하고 버무린 손. 젊었을 때는 고왔던 손인데 이제는 할머니 손이 되어 있었다. 아무튼 너도 꼭 와야 해.
다음 주 토요일이야. 신라 호텔에서 한다니까? 나 평생 신라 호텔은 처음이야. 설레서 미치겠어. 미란이 청첩장을 순이 손에 쥐어줬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신랑 이름이 뭔데? 데이빗 김이래. 미국 이름이지? 한국 이름은 모르겠어. 입양 기록에도 안 나와 있대. 입양 기록.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언제 입양됐대? 어릴 때. 돌 지나서라고 했나? 아무튼 엄청 어렸을 때. 근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무튼 꼭 와. 내가 평생 이런 호화 결혼식 해보는 거 처음이야. 너도 좋은 거 보고 가. 미란이 신이 나서 떠들다가 자기 가게로 돌아갔다. 순이는 한참을 청첩장을 바라봤다. 데이빗 준호 김 박수진. 데이빗 준호 김. 준호. 순이의 아들 이름도 준호였다. 설마. 아니야. 세상에 준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30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가 얼마나 많았겠어. 설마 그게 우리 아들일 리 없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데이빗 준호 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순이는 벌떡 일어나 장롱을 열었다. 장롱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들 사이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 아니, 열 수가 없었던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상자 안에는 아기 옷 한 벌과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기 옷은 순이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서툰 솜씨로 바느질한 흰색 베넷 저고리. 한쪽 소매가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순이는 그 옷을 꺼내 얼굴에 비볐다. 30년 전의 냄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순이는 여전히 아들의 체온을 기억했다.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갓 돌이 지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순이의 모습이 있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입양 보내기 일주일 전에. 사진 속 순이는 28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훨씬 말랐고 훨씬 슬퍼 보였다. 아기를 꼭 안고 있지만 웃지 못하고 있었다. 눈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아기.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 카메라를 보고 방긋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일주일 후면 엄마와 영원히 헤어지게 될 줄도 모른 채. 순이는 아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사진이 낡아서 약간 발해 있었지만 아기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리고 왼쪽 귀 뒤. 아주 작은 점이 보였다. 콩알만 한 크기의 점. 순이는 그 점을 매일 밤 쓰다듬어 주곤 했었다. 우리 준호 복점이네. 이 점 하나로 평생 복받고 살 거야. 그렇게 속삭이며 재우던 기억이 생생했다.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준호야, 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30년이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준호는 밥 잘 먹고 있을까? 잠을 잘 때마다 준호는 악몽 안 꾸고 잘 자고 있을까? 아플 때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입양기관은 폐쇄 입양이라며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다. 순이는 아들이 어느 주에 사는지, 양부모가 누구인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순이는 다시 상자 속을 들여다봤다. 작은 팔찌가 있었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차주는 그 팔찌. 베이비 보이, 본 메이 15, 1994라고 새겨져 있었다. 1994년 5월 15일.
준호가 태어난 날, 그리고 1995년 6월 3일, 준호가 미국으로 떠난 날, 그 사이 1년 1개월, 순이가 아들과 함께했던 전부였다. 순이는 밤새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부은 눈을 감추려고 선글라스를 썼다. 시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순이야, 무슨 일 있어? 왜 선글라스를 써? 영숙이가 물었다. 아, 어젯밤에 눈이 좀 아파서. 병원 가봤어?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 거짓말이었다. 눈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 30년 전에 버린 아들 생각에 밤새 울었다고. 일주일이 지났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순이는 준비를 시작했다. 평생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차려입고 싶었다. 장롱을 열었다. 30년 된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다. 대부분 시장에서 일할 때 입는 검정색 바지와 티셔츠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옷을 골랐다. 감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 거울 앞에 섰다. 59의 순이가 거기 있었다. 흰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손은 거칠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나 참. 꼴이 말이 아니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8배 남편을 잃었을 때만 해도 제가 하라는 중매가 여러 번 들어왔었다. 하지만 순이는 모두 거절했다. 준호 생각에 아들을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행복해?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30년을 혼자 살았다. 순이는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다. 평소엔 아무렇게나 묶던 머리를 오늘은 단정하게 정리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서랍 속에 묵혀뒀던 립스틱.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지만 그래도 발랐다. 거울을 다시 봤다. 조금은 나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아줌마였다. 호텔 결혼식장에 어울릴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도 뭐 어때? 미란이 초대했으니까 가야지. 순이는 가방을 챙겼다. 축의금 봉투도 넣었다. 10만 원. 순이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친구 딸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했다. 오전 11시 순이는 지하철을 타고 신라 호텔로 향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TV에서나 보던 그곳. 호텔에 도착하자 압도되었다. 거대한 건물, 화려한 로비, 정장을 입은 사람들. 순이는 주눅이 들었다. 순이야, 여기. 미란이 손을 흔들었다. 미란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금빛 자수가 놓인 분홍색 한복. 얼굴에는 화장을 진하게 했다. 야, 미란아. 완전 달라 보인다. 그치? 우리 수진이가 백화점에서 맞춰줬어. 500만 원짜리래. 헐, 500만 원? 딸이 효도하는 거지 뭐. 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좀 더 차려입지. 이게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나은 거야. 에이, 그래도. 뭐, 괜찮아. 들어가자. 예식 곧 시작해. 두 사람은 그랜드 볼룸으로 들어갔다. 순이는 입이 떡 벌어졌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사방에는 꽃장식이 가득했다. 하객들은 모두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다. 미란아, 여기 하객이 몇 명이나 와? 300명 정도. 신랑 쪽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대. 대박. 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제일 뒤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이 하버드 출신이래. 응, 미국 로펌 변호사래. 연봉이 억 단위라던데. 와, 대박. 신부 복 터졌다. 그것도 입양하였는데 완전 성공했대. 양부모가 의사 부부래.
순이는 귀를 쫑긋 세웠다. 입양아, 의사부부, 하버드, 미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식장 앞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신랑이 입장하나 보다. 순이는 목을 길게 빼고 앞을 봤다. 하지만 사람들 머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일어서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순이도 일어섰다. 그리고 버질로드 끝을 봤다. 신랑이 서 있었다. 순이의 세상이 멈췄다. 신랑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키가 훤칠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였다.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다.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잘생겼다. 하지만 순이가 본 건 그게 아니었다. 얼굴이었다. 그 얼굴. 28살의 순이가 거울을 보면 보였던 바로 그 얼굴. 남편을 닮았으면서도 순이를 닮은 그 얼굴. 순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옆 사람이 힐끗 쳐다봤지만 순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신랑이 고개를 돌렸다. 신부 쪽을 보려고. 그 순간 왼쪽 귀 뒤가 보였다. 작은 점. 콩알만 한 크기의 점.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손이 저절로 앞으로 뻗어졌다. 마치 아들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준호. 소리가 새어나왔다. 작은 소리였지만 누군가 들었는지 몇 명이 순이를 쳐다봤다. 순이는 황급히 자리에 앉았다.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게 준호야. 우리 준호가 맞아. 신부가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왔다. 예뻤다. 순이도 수진을 어릴 때부터 봐왔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신부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신랑만 보였다. 준호만 보였다. 신랑은 신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순이는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안도했다. 잘 자랐구나. 건강하구나. 행복하구나. 3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의 답이 눈앞에 있었다. 예식이 진행되었다. 주례사가 있었고 신랑 신부가 서약을 읽었다. 신랑이 영어로 서약을 읽을 때 순이는 한 글자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만은 귀에 새겼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 우리 준호 목소리가 저렇게 변했구나. 반지 교환이 있었고 서명이 있었고 키스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 신부가 퇴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순이도 박수를 쳤다.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눈물을 흘리며.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순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미란이 와서 앉았다. 야, 왜 울어? 감동했어? 응. 너무 좋은 예식이었어. 그치? 나도 울었어. 우리 딸 시집 보내니까 뭉클하더라. 미란이 휴지로 눈을 닦았다. 근데 우리 사위 잘생기지 않았어? 응. 정말 잘생겼어. 성격도 좋대. 우리 수진이 말로는 완전 신사래.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미국 신사네. 그치? 나 팔자 좋아서 이런 사위 얻었어. 미란이 신이 나서 떠들었다. 순이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미란이는 모르겠지.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다. 순이의 테이블로도 왔다. 어머니 친구분들이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 수진이 인사했다. 신랑도 고개를 숙였다. Thank you for coming. 영어였다.
순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신랑이 순이를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순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실례지만 혹시 저를 아세요? 신랑이 한국어로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신랑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아까 예식 때도 저를 계속 보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냥 신랑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이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음 테이블로 갔다. 순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말을 걸어왔어. 준호가 나한테 말을 걸어왔어.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순이도 일어서려는데 미란이 붙잡았다. 야, 잠깐만. 사진 찍어야지. 우리 사위 양부모님이랑도 인사하고. 아니야, 나는 그냥 갈게. 왜? 이왕 온 김에 인사하고 가. 양부모님 완전 좋은 분들이야. 미란이 순이를 이끌고 사진 촬영장으로 갔다. 거기에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서 있었다. 신랑 쪽에는 금발의 백인 부부가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의사 부부라고 했지. 헬로우 아임 수진스맘. 미란이 어설픈 영어로 인사했다. 양어머니가 웃으며 악수했다. 나이스 투 미투. 순이는 뒤에서 지켜봤다. 저분들이 준호를 키운 분들이구나. 양어머니가 순이를 봤다. 앤드 유아? 아, 이분은 제 친구 순이에요. 세임 미란스 프렌드. 미란이 대신 소개했다. 양어머니가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다. 부드러운 손이었다. 순이의 거친 손과는 너무 달랐다. Thank you for coming. 순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신랑 데이빗이 통역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을 찍었다. 순이는 구석에 서려고 했지만 미란이 끌어당겼다. 야, 왜 구석에 가 있어? 이리 와. 사진을 찍는 내내 순이는 준호를 의식했다. 바로 옆에 있었다.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30년 만이었다. 30년 만에 아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순이는 빠져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데이빗이 불렀다. 잠깐만요, 아주머니. 순이는 멈춰 섰다. 돌아봤다. 데이빗이 다가오고 있었다. 혹시 시간 되세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랑요? 네. 아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아주머니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처음 보는데 말이죠.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혹시 밖에 나가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0분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호텔 정원으로 나갔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벤치에 앉았다. 저는 데이빗 김입니다. 알아요. 아까 예식 때 아주머니 성함은 이순희입니다. 이순희. 예쁜 이름이네요. 데이빗이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순이는 울컥했다. 아주머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9입니다. 66. 그럼 1967년생이시네요. 네. 데이빗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주머니, 또 실례지만 혹시 자녀 있으세요? 순이의 입술이 떨렸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 아주머니를 보면 뭔가 끌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착각이실 거예요. 그런가요?
데이빗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입양아예요. 아시겠지만, 네, 들었어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생후 14개월 때요. 1995년 6월에. 순이의 손이 떨렸다. 1995년 6월. 준호가 떠난 때였다. 양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하버드도 보내주셨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셨죠. 데이빗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근데 평생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 생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입양 보냈는지.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입양기관에 수없이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찾아가 봤고요. 근데 폐쇄 입양이라며 아무 정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 뿌리를 모르고 살았어요. 생모 이름도 얼굴도 왜 저를 보냈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데이빗이 순이를 바라봤다. 근데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 우세요, 아주머니?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제 이야기 때문에요? 네. 분명 사연이 있으셨을 텐데.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버린 거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버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히.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엄마라면. 아이를 사랑한다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보내는 거죠.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위해서. 순이가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데이빗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주머니, 혹시. 그때 수진이 나타났다. 여보, 여기 있었네? 케이크 자르기 해야 해. 아, 미안. 금방 갈게. 데이빗이 일어서며 순이에게 명함을 건넸다. 연락 주시겠어요? 꼭이요. 아주머니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데이비드 준호 킴 어터니 앳 로 윌선 앤 파트너즈 LLP 뉴욕. 데이빗 준호 킴. 준호. 데이빗이 떠나고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명함을 꼭 쥔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5월의 하늘이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 여보, 우리 준호 만났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우리가 잘한 거 맞죠? 보낸 게 잘한 거 맞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순이는 명함을 가슴에 품었다. 30년 만에 받은 아들의 선물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